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나의 영양소 부족 때문에 머리가 급격히 새어버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8세 교사 김영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영미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벗은 그녀의 정수리에는 생각보다 넓은 흰머리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미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단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각종 흑색 주스, 심지어 자극적인 민간요법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 노화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엉뚱한 방법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김영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면 충분히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김영미 씨에게서 확인한 바로 그 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흰머리의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씨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흰머리 문제 때문에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검은색 음식이 머리를 검게 만든다는 주변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검은 콩을 갈아 먹고 점심에는 흑임자죽을 챙겨 먹었으며 저녁에는 검은 깨를 한 숟가락씩 삼키듯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오히려 불안만 커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나의 영양소 부족 때문에 머리가 급격히 새어버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8세 교사 김영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영미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벗은 그녀의 정수리에는 생각보다 넓은 흰머리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미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단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각종 흑색 주스, 심지어 자극적인 민간요법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이하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두피까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검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자주 염색을 하고 아무리 민간요법을 시도해도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보다 영양 결핍과 잘못된 관리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따라하는 4가지 행동은 사실상 모발과 두피를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 4가지는 공통적으로 멜라닌 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모낭을 손상시키며 결국 흰머리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김영미 씨 역시 이 모든 행동을 반복했고 그 결과는 항상 악화였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생강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식재료이지만 두피에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피부 미백 제품에 사용될 정도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두피에 바르면 흰머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더 약하게 만들어 흰머리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생강의 자극적인 성질 때문에 두피에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 심지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미 씨도 생강팩을 따라했다가 두피 전체가 화끈거리고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이 좋다더라는 말 한마디로 이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검은색 음식만 먹으면 흰머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검은 콩, 흑임자, 검은 깨 등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단순히 색이 검기 때문에 모발이 다시 검어진다는 믿음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음식의 색소가 머리카락 색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색깔이 아닌 영양소의 종류와 흡수율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머리가 주황색이 되지 않는 것처럼 검은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흰머리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검은색 음식만 고집하다가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모발이 더 가늘어지고 힘을 잃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흰머리에 도움되는 이유는 색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씨유 같은 미량 영양소 때문인데, 이것만 따로 보충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금지 행동은 잦은 염색입니다. 눈에 띄는 흰머리가 보이면 당장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하지만 염색약에는 과산화수소, H2O2가 포함되어 있어 모발의 색을 제거하면서 멜라닌 세포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염색을 반복하면 이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잃고 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흰머리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김영미 씨처럼 한 달에 2번씩 염색하는 패턴은 두피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과 따가움, 가려움을 유발하며 결국 흰머리 진행 속도를 더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외형은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모발을 훨씬 더 약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흰머리를 뽑는 행동입니다. 흰머리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바로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모낭 자체에 물리적 손상을 주어 모발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뽑으면 더 많이 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뽑으면 모낭이 손상돼 탈모가 생긴다는 경고는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조건만 맞는다면 이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색소 생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공급, 혈류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등이 갖춰지면 새로운 모발에서 색이 진해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흰머리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흰머리를 줄이고 더 나아가 새로 자라나는 모발의 색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몸 내부 환경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고, 두피가 건강해져야 하며 혈액순환이 모낭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비타민 B12 보충입니다. 하지만 염색약에는 과산화수소, H2O2가 포함되어 있어 모발의 색을 제거하면서 멜라닌 세포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염색을 반복하면 이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잃고 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흰머리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김영미 씨처럼 한 달에 2번씩 염색하는 패턴은 두피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과 따가움, 가려움을 유발하며 결국 흰머리 진행 속도를 더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외형은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모발을 훨씬 더 약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흰머리를 뽑는 행동입니다. 흰머리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바로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모낭 자체에 물리적 손상을 주어 모발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뽑으면 더 많이 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뽑으면 모낭이 손상돼 탈모가 생긴다는 경고는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라고만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흰머리의 가장 흔한 원인은 멜라닌 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모발에 색을 입히는 이 세포는 스트레스, 산화 손상, 혈액 공급 부족, 영양결핍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해 비타민 B12 같은 핵심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지면서 멜라닌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김영미 씨처럼 피로, 손저림, 집중력 저하를 동반한 흰머리 증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흰머리는 특정 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모발 성장과 색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모발이 약해지고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그 결과 두피 모낭까지 도달하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멜라닌 세포가 손상됩니다.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조건만 맞는다면 이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색소 생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공급, 혈류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등이 갖춰지면 새로운 모발에서 색이 진해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흰머리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흰머리를 줄이고 더 나아가 새로 자라나는 모발의 색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몸 내부 환경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고 두피가 건강해져야 하며 혈액순환이 모낭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비타민 B12 보충입니다. 반복적으로 뽑힌 모낭은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어 결국 새로운 모발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경우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영구적인 빈틈과 탈모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두피를 약하게 만들고 모낭을 손상시키며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흰머리를 되돌리거나 늦추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를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언제나 나이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흰머리가 몸 내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명미 씨의 경우처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호르몬이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뽑힌 모낭은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어 결국 새로운 모발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경우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영구적인 빈틈과 탈모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두피를 약하게 만들고 모낭을 손상시키며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흰머리를 되돌리거나 늦추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를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언제나 나이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흰머리가 몸 내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영미 씨의 경우처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호르몬이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발은 보호하면서 정작 두피는 노출된 채 방치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두피에서도 과산화수소를 증가시켜 멜라닌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즉, 색소가 사라지는 과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 흰머리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여름철에는 두피 전용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모낭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흰머리가 20, 30대에 일찍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흰머리 발생률이 2.5배 높습니다. 이미 흰머리가 생겼더라도 금연을 하면 더 빠른 악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모낭을 보호하는 색소 줄기세포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실제로 며칠 사이에도 모발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심호흡, 가벼운 명상 등이 도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해결책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단 하루, 일주일 실천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발 성장 주기와 세포 회복 속도에 맞춰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멜라닌이 다시 활성화되고 새로 자라는 모발에서 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흰머리 문제는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것에 더해 내부의 균형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 혈류,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할 때 자연스럽게 모발의 힘이 돌아오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흰머리를 되돌리기 위한 과정은 단기간에 민간요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낭이 다시 건강을 찾고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동안 꾸준한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환자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 3개월 집중 루틴입니다. 1일, 1개월 차, 두피 진정과 영양 보충에 집중.
첫 달에는 몸 안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두피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란 2개 또는 생선 위주의 단백질 식단을 구성합니다. 점심에는 조개류, 아몬드, 검은깨 등 구리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해 멜라닌 생성에 기초를 다집니다.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 잦은 염색을 중단하고 두피를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밤마다 5분간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누르고 돌려주는 마사지를 실시하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두피의 열감이 줄고 가려움이나 당김 같은 불편함이 완화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인 2개월 차, 혈류 강화와 멜라닌 활성화 유도. 두 번째 달부터는 멜라닌 세포가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정돈합니다. 하루 20, 30분 빠른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전신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 몸을 데우고 혈액이 두피까지 골고루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카락 뿌리가 이전보다 탄탄해지고 얇아졌던 모발이 점차 굵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빈 3개월 차, 성장 촉진과 눈에 보이는 변화 시작. 세 번째, 다른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멜라닌 생성 환경이 안정되면서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에서 약간 더 진한 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색소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식재료이지만 두피에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생강 속 진저로 성분은 피부 미백 제품에 사용될 정도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두피에 바르면 흰머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더 약하게 만들어 흰머리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생강의 자극적인 성질 때문에 두피에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 심지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미 씨도 생강팩을 따라했다가 두피 전체가 화끈거리고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이 좋다더라는 말 한마디로 이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검은색 음식만 먹으면 흰머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선생님,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모발의 뿌리에 예전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 나타났고 모발의 굵기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흰머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자신감이 다시 돌아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흰머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흰머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바로잡는다면 멜라닌 세포는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모발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이나 확실하지 않은 조언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12와 구리 섭취, 두피 마사지, 자외선 차단, 적절한 운동과 수면, 그리고 나쁜 습관을 끊는 것. 이 간단한 원칙들이 모여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 하루 만에 변하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달 뒤에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을 떠올리며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응원합니다.